선거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모시고 야당이 보는 선거 판세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 일단 큰 그림부터 볼까요? 예. 저희는 좀 당에서는 박빙 우세로 아주 격전지가 많고 박빙 우세로 보고 있고, 사실 사전 투표가 끝나면 어느 정도 그 유권자의 그런 마음은 정해진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좀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빙우세라 그러셨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의 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희는 격전지가 하도 많고 지금 사실 지난번 선거에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떤 또 목표가 거기보다는 좀 더 높은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도권 같은 데는 사실 표심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PK 충청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캐스팅 보드 지역이고요. 그래서 스윙 보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죠. 예, 저번보다 높은 목표를 잡고 계시는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원내 일당, 진보 세력 과반 확보, 이게 저희 목표죠. 아까 잠깐 저번보다 높은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렇군요. 이제 많은 의석수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높은 거죠. 지지층에서. 자, 아까 잠깐 우리 헬마 임경민 작가랑 얘기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가장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할 만한 데가 있나요? 탁 떠오르신 데가? 지금 대표님 자주 가시는 동작을 그렇고 사실은 제일 많이 보는 데는 용산이죠. 아, 용산이요. 지난번에도 굉장히 박빙으로 승패가 갈렸고 용산 같은 경우는 정말 상징적인 곳으로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 이전도 사실 준비도 없이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의 심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에 유리하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투표율이 높다고 꼭 야당이 유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결국은 저희가 0.73%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그 지지층이 얼마나 결속력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여권이 유리할 때는 악재가 생겨도 좀 반영이 덜 되고 야권이 유리할 때는 야권의 악재가 생겨도 좀 반영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좀 유리해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악재는 뭔가요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여러 가지 이제 후보 구설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다수당을 밀어줬을 때 그런 불안감들 그런 게 유권자들한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죠. 후보 구설은 가라앉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일단 예를 들어 김준혁 후보? 일단은 그 발언 내용이 언론에서 너무 화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투표가 어느 정도 끝난 시기이기 때문에 영향이 좀 제한적인 거죠. 사실은 가장 이번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준 거는 사실은 선거 전에 그 대파 논란 요거 하고 그다음에 선거 들어서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의료 대란 관련해서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그 의료 담화 발표한 그 시기가 사실 선거 판세를 좌지할 수 있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군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이제 굉장히 여권에서는 승부수를 띄운 거고 그렇습니다. 김준혁 후보의 경우에 구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야권에 좀 타격이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본인도 거듭 지금 사과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전 투표도 끝난 상황이고 또 유권자의 투표 선택권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런 겸허한 제사를 유지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본 투표에서는 여당 지지층이 굉장히 단합하고 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지금 이 여당이 불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여당 지지층이 굉장히 뭉치고 있다. 갑자기 이런 얘기들 들으십니까? 당에서? 일단 사전 투표 때 제가 하러 갔는데 빨간색 등산복을 아래 위로 맞춰 입으신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결집하자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였지만 야당 지지층이 훨씬 결집력이 강한 걸로 제가 보입니다. 저 사실은 깜짝 놀라는 게 가끔 새벽
뭐 저희 지역의 당원들이 5시 반에 이렇게 전화가 온 경우가 있어서 제가 한 9시나 10시에 콜백을 드리면 친구들한테 전화하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려다가 잘못 눌렀다고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훨씬 절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떤 이 노년층은 지금 여당 지지가 좀 강한 쪽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투표율이 높은 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만큼 어떤 야당 지지층이 뭉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은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그런 걸 이제 거의 뭐 매일 측정을 하니까 이제 그 여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과거보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보수 유튜버도 구독자, 시청자 수가 좀 떨어진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막 이제 이상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유포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열기가 떨어졌다 이 말씀인가요? 그만큼의 열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좀 분열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모시고 온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그 함문경 그런 후보들 그런 마포요. 그런 거를 좀 보수 지지층에서는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고, 그리고 장해찬 후보도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그다음에 뭐 유승민, 그다음에 그리고 뭐 우리 그 당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 다 이게 분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자체가 어떤 구심점을 못 갖고 분열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당에서 오히려 범야권 200석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략적 의도는 뭔가요? 이제 뭐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제 우리 보수가 선출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전략인데, 저는 진짜 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아니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 70년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사실 과거에 없었는데 이제 70년 때 생긴다는 게 저는 좀 믿기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에 최고로 무능하고 무도한 대통령이라 유권자가 정말 화가 나서 지금 임명된 지 2년뿐이 안 됐는데 그런 심판을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막 던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범야권 200석이 나오면 뭐 개헌이나 이런 얘기를 조국신당은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저는 조국혁신당의 그러한 입장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본인들이 어떤 의석수, 본인들이 확보할 의석수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지 왜 민주당 의석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앞서 나가는 발언을 하는지 저는 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역에서 지금 그 격전지는 정말 몇십 표 차로 좀 등락이 결정나거든요. 근데 왜 다른 당에서 저희 그런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 대표한테 좀 고마워할 부분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PK나 격전지에서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고 저희가 어떤 평가할 부분은 있죠.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당이고 저희는 이제 비례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민비조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고 보시고 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조국혁신당 창당됐을 때 삼성전자 애플 관계를 형성하면서 뭔가 좀 시장을 넓힐 것이다. 그다음에 프레넘이라고 친구이자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경쟁하면서 또 뭐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경쟁할 땐 경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는 관심 지역을 여쭤봤는데요.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표로 봐서 초박빙은 어디예요 지금? 저는 동작구를 유상열 분당을 이제 이광재 김병욱 후보가 뛰고 있죠. 홍성 예산 양승주 후보 뛰고 있고, 부산 수영의 유동철 후보. 여기가 정말 초박빙인가요? 초박빙이라고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렇죠. 그 초박빙으로 볼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데가 다인가요? 대표적인 데가 여기라는 건가요? 대표적인 데가 여기고. 초박빙은 몇 석이나 되나요? 보시기에. 한 30석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석.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30석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200석 얘기하고 이러고 다니면은 큰일 날 일이죠. 지금 몇십 표로 지금 막 가질 텐데. 저희도 사실은 되게 막 초조합니다. 근데 뭐 당직자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어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코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낙관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이제 뭐
그 분이 후보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진짜 후보들은 그 몇 마디 말에 정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된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하도 뭐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일단 목표는 과반. 그렇죠. 예, 과반이고 초박빙에 따라선 승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걸로 제가 믿겠습니다. 일단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계신 걸로. 예. 그런데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 막바지까지 어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까 제가 그 막말 논란은 한번 여쭤봤으니까요. 여당의 지금 선거 어떤 캠페인의 문제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막판에 여당 캠페인은. 여당은 2년 전부터 야당 심판, 그다음에 어떤 적폐청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뭐 노동자, 언론, 뭐 학원 강사, 의사까지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기조 계속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야당 심판 관련해서 강서 선거에서 승패가 났잖아요. 이미 작년에 승패가 났는데 또 야당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안타깝죠. 이 뻔히 지는 선거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미 승부가 났는데 그걸 왜 과거 결과가 있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는지. 야당 심판 슬로건은 먹히질 않는다. 아니 이미 강서 선거에서 대패했는데 또 똑같은 선거를 하니까 뭐 그게 사실 좀 이해도 안 가고요. 그럼 거꾸로요. 초박빙 지금 아까 30석을 보신다 그랬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범야권 200석을 얘기하면서 또 한편에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서 굉장히 막 좁혀지고 있다는 약간 상반된 메시지를 강조해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고 막 중구난방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못 해보고 선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선거 경험이 많고 인사이트가 있으신 분들은 그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선거 전략을 했을 때 참고를 해서 반영은 하지만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실은 선거 초입에 저희가 좀 많이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 초기에 막 몰릴 때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그 호주 대사도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도 사퇴시키고 뭔가 좀 전선을 정리를 하고 후퇴를 하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반격을 제대로 하겠다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2조 심판을 얘기해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월요일 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그 담화를 발표하는데 사실 대단한 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사실 승부가 났다고. 한 번 반격 기회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전혀 저희가 생각하는 반격까지 않는 반격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2조 심판론은 이미 어떤 경쟁력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은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조국 대표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혁신당에 도움이 되는 거죠. 원래 본선에 들어가면 비례정당은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관심에서 멀어지는데 오히려 반론 기회를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조국 돌풍에 일조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인요한 위원장도 요새 뭐 28청춘 고소하고 막 그러잖아요. 28청춘 더 홍보됐어요. 지금 8번 자유한국당. 그러면 이 여당의 메시지가 계속 혼선이 있는 건 여당의 어떤 전략 부재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귀책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김기현 대표를 사퇴시키고 한동훈 위원장을 불러들였을 때 그 시기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대 교체 바람, 자기 사람, 그다음에 뭔가 어떤 인적 쇄신을 통해서 새로운 선거 전략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와가지고 인적 쇄신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TK나 PK 인적 쇄신을 좀 등한시하고, 호남 그 수도권에는 오히려 인재 영입된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과거 운동권 전력이 있던 사람들, 자기 쪽 사람들을 수도권에 하면서 뭔가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도 안 되고 어떤 그런 색깔대로 안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거 전략이 지금 이렇게 막 각자 노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공천 파동이 있었을 때 그 박용진 의원이나 임종석 전 실장 이런 분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큰 도움이 되고요.
분열하는 정치 집단에 표를 주는 유권자는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가장 성공한 우리 당의 선거 그 운동 캠페인이 예. 민주당 원팀입니다. 예. 사실 그 전에 야당이 굉장히 분열 많이 했었거든요. 창당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굉장히 구심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우자. 정말 그 출신과 배경과 어떤 그 위치가 다르지만 민주당 하나로 정말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그런 전통을 문재인 대통령 대표 때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사실 민주당 힘은 그런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참전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 PK 지역에서는 큰 도움 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박빙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사실 PK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앞서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길 것 같으면은 또 이렇게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조국 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큰 힘이 돼주고 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블랙아웃 전후로 우린 모르니까요. 청취자들은. 네네. 예, 저도 모르고. 추세선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선은 수평하다.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그 김지호 부대변인 말씀을 들으면 저쪽은 분열하고 있고 메시지 혼선되고 있고 이쪽은 단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낙관적인 말씀만 하시면서 왜 전망은 소극적으로 잡으십니까? 아니 원내 일당에 과반인데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 전망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준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민주당 의석수가 121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과반에 이 정도면 그리고 지금 대통령 임기가 2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여기 중간 평가잖아요. 여기서 사실상 정부 여당이 과반 확보 못한다는 거는 정말 이 실패한 정권이라는 거를 정권 심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당으로서 과반만 확보 못해도 분명한 정권 심판이 내려진 거라고 판단한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굉장히 민주당과 손잡지 않으면 국정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권이 180석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 뭐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선거에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긴 해도 표로 보면 의석수로 보면 지금이나 만약 민주당이 200석을 넘지 못하면 지금이나 선거구나 똑같은데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자, 대통령이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계속 그 노동자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총선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정 기간부터 이제 어떤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지면 사실 지금 의료 대란 문제, 물가 문제 민주당과 손잡고 해결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또 그럴 자세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만 확보해도 저희가 굉장히 큰 좀 어떤 힘을 가지고 전국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그 2년 후에 또 지방선거고 3년 후에 대선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몇 석, 그러니까 여당 기준으로요. 몇 석이면 성공, 몇 석이면 실패입니까? 그 어떤 기준점이. 한동훈 위원장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200석 얘기하면서 그 책임을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의도라고 보시는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들은 지난번 했던 거 뭐 해서 뭐 한 110석에서 120석 해도 나는 잘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